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제2회 공경의 날 행사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뉴저지 주정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환급금을 위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시위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 네일업체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이 제9회 장보고 한상어워드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제2회 공경의 날 행사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키스그룹 직원들은 28일 플러싱 먹자골목 오픈스트릿에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제2회 공경의 날 행사를 위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몰리면서 2시간 만에 1,100여 명을 위한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K방 키스그룹 총무팀 매니저는 예상 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해서 더 이상 신청 접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상대로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오늘 조기 마감이 됐어요. 너무 아쉽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을 다시 한번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스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사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오는 9월 22일 공경의 날 행사를 퀸즈 테라스 온더팍에서 개최합니다. 2배의 기쁨을 드린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2번에 걸쳐 개최됩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는 2배의 기쁨을 드리고자 2배의 인원으로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2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도 모셔올 거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풍성한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공경의 날 행사는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이 매년 한국 어버이날에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열어왔던 행사를 지난 2021년 모친 이순금 여사 작고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뉴욕에서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 환급금을 위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민권센터와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상담과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앵커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뉴저지에 있는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은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65세 미만은 1,000달러, 65세 이상은 1,250달러가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데 65세 미만은 450달러, 65세 이상은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들은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해와 올해 초 신청을 했던 주민들은 정부에서 자동으로 재신청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전화 또는 용지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민권센터 뉴저지 사무실과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앵커 프로그램 상담 및 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시위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 시장 관사인 그레이시 맨션에서 뉴욕 시민 100여 명이 뉴욕시의 난민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으며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측도 같은 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롱아일랜드에는 난민이 없다. 우리는 재산세를 많이 낸다. 난민보다는 미국인이 우선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먹질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20여 명이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측과 격한 말싸움을 벌이다 패싸움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일부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난민 수용센터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져 경찰이 인력을 증강,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뉴욕 유권자 절반 이상이 뉴욕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주지사 임기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뉴욕 유권자 동맹지수는 자체 조사 결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직무 만족도가 40%로 3개월 전 조사 때 50%에서 10%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상하원 정치인들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3개월 전 36%에서 27%로 하락했고, 이는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보다 더 낮은 것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53%는 뉴욕주가 정치적 문제에 휘둘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타주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뉴욕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임기에 제한을 가해 일정 횟수 이상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 네일업체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이 제9회 장보고 한상어워드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장보고 글로벌재단은 제8회 장보고 한상어워드 심사위원 심사 결과 장용진 키스 회장이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는 등 수상자 6명과 공로상 1명 등 수상자 7명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장용진 키스 회장은 지난 1989년 뉴욕 퀸즈 플러싱의 조그만 창고에서 네일 제품 생산업체를 창업, 34년 만에 종업원 12,000명, 연매출 1조 4천억 규모의 세계적 뷰티 그룹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장 회장은 네일 관련 미국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했고, 속눈썹 시장도 7년 만에 65%를 점유했으며 미국 내 6만 개 대형 유통업체를 확보했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네일 등 미용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은 또 지난 6월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 한인체전에 50만 달러, 다음 달 LA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50만 달러를 각각 쾌척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보고 글로벌재단은 김덕룡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제8회 장보고 한상어워드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열리는 한상 모국 기업인 생생 파트너십 대회에서 진행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소득 기준 탕감 정책으로 340만 명이 1,160억 달러를 탕감받게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소득 기준 탕감 정책으로 인해 20년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온 80만 4천 명이 대출 잔금 390억 달러를 자동적으로 탕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및 비영리단체 직원 66만 2천 명이 457억 달러를 탕감받게 되며 장애인 약 49만 1천 명이 105억 달러를 탕감받습니다. 이외에도 엉터리 대학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130만 명이 220억 달러의 대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소득기준 탕감 정책이 시범 실시되다가 지난 22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자 100만여 명도 오는 10월부터 대출금 상환 유예가 폐지되더라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게 됩니다.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뉴욕시 퀸즈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 내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오늘 개막한 가운데 올해 US 오픈 단식 본선에는 남자부 권순우와 여자부 한나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한나래는 26일 US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예선 결승에서 엘리자베스 맨들리크를 2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한나래는 오늘 US 오픈 단식 본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권순우는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크리스토퍼 유뱅크스를 상대했습니다. 한나래는 2023 윈블던 챔피언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와 1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한편 한국 여자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출전한 것은 지난해 1월 호주 오픈 장수정 선수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음 달 의회가 개회하면 탄핵 조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권한을 제공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난달 말 우리는 정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관련 정부가 현재 탄핵 요구 수위까지 상승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등의 비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처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메카시 의장의 탄핵조사 발언에 따라 의회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음 달 개원하면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은 새 회계년도 예산안 심리를 무기로 탄핵조사를 유리하게 끌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한인 암 사망자 중 기관지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유방암과 방광암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 암 사망자는 2021년보다 4.2% 늘어난 1,989명이며 이 중 기관지 폐암 사망자가 3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87명보다 약 6.1% 증가한 것입니다. 또 한인 암 사망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암 유형은 췌장암으로 216명으로 집계됐으며 폐암 사망자가 2위인 췌장암 사망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암 및 직장암으로 194명, 4위는 위암이 168명, 5위는 간암이 16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알려진 유방암이 125명으로 전년보다 22.5% 늘었고 방광암은 8위로 58명이지만 전년보다는 35%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며 폐암 사망자의 최소 80%에서 최대 90% 정도가 흡연과 관련이 있고 간접 흡연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한국과 인도가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거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거래 형식으로 국제무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시대적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무역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고 국경 간 장벽을 허무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인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파트너이며 디지털 무역의 증가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디지털 기반의 무역 분야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10%에 달하며 이는 제조업 부문 고용의 절반에 달한다며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 덕분에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도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조용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술 아웃소싱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같은 속도로 상승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자칫 세계 경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레 세계 경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연준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기업들의 달러 조달을 쉽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행히 달러화 강세의 영향은 줄어들었지만 만약 미국이 금리를 더 인상하면 강달러 영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연준의 대응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를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사무실 출근자보다 직장에 대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기관 갤럽 발표를 인용, 올해 2분기 기준 재택근무 직장인은 내 직장의 임무나 목적으로 내일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분기별로 실시된 같은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사람의 같은 조사 답변 35%, 사무실 근무자의 답변 33%보다 낮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재택근무자들의 목적의식 응답률은 32%로 사무실 출근 근로자와 동일했음을 감안하면 재택근무자들의 사무실 충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 몰입도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4%만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년 전 18%에서 16%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실제로 퇴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이나 최소한의 일만 하는 월요일과 같은 트렌드에 더해 근로자와 회사 간의 거리감이 더 커지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뉴욕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비만 치료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험 분석업체 트릴런트의 통계를 인용,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주민의 2.3%가 오젬픽이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 기준 평균 수명이 85세로 뉴욕시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이스트 할렘의 평균 수명 76세보다는 9년이나 오래 산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 비만율은 9%로 뉴욕 전체 비만율 25.4%의 3분의 1 수준이며 퀸즈의 사우스 이스트 퀸즈 비만율 43.4%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지역도 비만율이 높고 당뇨병이 많지만 오젬픽 등 비만 치료 주사제 처방 비율은 1.2%로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현상은 부유층 거주 지역과 비부유층 거주 지역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용병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켄터키주와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들이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함에 따라 지난주 휴교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비대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토요일 본인 소유의 뉴저지 배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열린 시니어 대회에서 5언더파 67타로 우승했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수를 속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 세워진 시계탑이
뉴욕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물로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3년 전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처남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70세 남성에 대해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령층의 쾌적한 수면을 보장하고 뇌졸중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온이 화씨 68도에서 77도 사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프랭클린이 3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우며 버뮤다 남동쪽에서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을 향해 북상 중이며 이번 주말 뉴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우이 경찰국은 24일 현재까지 확인된 최종 실종자 388명의 성명을 공개했으며 한인으로 추정되는 성을 가진 실종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9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8월 2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